네, 월요일 아침 7시 36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 박찬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인규 기자 어디 갔습니까? 오늘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대신 일주일 다 하게 됐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요. 네. 네, 손을 살짝 삔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이슈 2개가 있습니다. 까주세요. 자, 첫 번째, 홍콩 ELS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홍콩 ELS 배상안 D-Day 가지고 첫 번째 이슈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다라는 거죠. 뭐가 관건입니까? 네, 오늘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 주가연계증권 ELS에 대한 손실분담 기준안을 발표합니다. 드디어 나오네요. 네, 오늘 공개되는 배상안은 홍콩 ELS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가 피해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배상해줘야 하는지 그 기준이 담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볼 내용은 역시 배상 규모입니다. 이미 배상액을 두고 금감원 측과 피해자들 간 마찰이 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당연히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를 일축하는 차등 배상 원칙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장은 지난주 한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투자자의 이 연령층과 투자 경험, 목적, 심지어 판매 창구에서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까지 낱낱이 파악한 뒤에 배상 비율을 0%에서 최대 100%까지 차등 분배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액 배상이 가능하지만 배상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ELS는 분명한 건 이건 이제 투자 상품입니다. 이거 배상안에 따라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 희비도 엇갈릴 거고 판매사들, 특히 은행, 증권사, 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이 많이 팔았었는데 희비가 엇갈릴 겁니다. 판매사들의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홍콩 ELS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도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행법상 이 금융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부당 권유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투자금의 50%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취재 결과 지금까지 홍콩 ELS 판매액이 2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과징금은 최대 10조 원 가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중은행들을 비롯한 이 주요 판매사들은 과징금을 피하거나 이 금액을 축소하기 위해서 대형 로펌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법적 준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판매사들은 오늘 발표되는 ELS 이 배상안 내용을 확인한 뒤에 일주일 뒤인 18일에 이 원장이 참석하는 은행권 관담회에서 그 입장을 좀 표명할 계획입니다. 네, ELS 사실 이제 기초자산 홍콩 H 지수도 있고 유럽 지수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홍콩 H 지수가 급락한 게 문제의 원인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홍콩 H 지수 특히 이제 H 지수라는 건 이제 중국의 본토 기업들 가지고 이제 지수로 만든 겁니다. HSCI 요거 지금 ELS가 보통 이제 3년짜리 상품이니까 3년 동안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H지수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H지수는 이 중국 본토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과 거래량을 기준으로 선별된 50개 기업의 이 시가총액으로 산출이 되는데요. 홍콩 H지수의 직전 고점은 지난 2021년 2월에 기록한 12,228포인트로 이후 꾸준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고점 대비 60%나 급락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12,000이 지금 5,000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3년 만에 그랬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됩니다. 네, 이후 소폭 반등하기는 했지만 큰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홍콩 H지수의 급락은 2021년 중국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의 이 파산 위기로 중국 경제에 대한 전 세계의 불신이 좀 커진 상황에서 전체 지수의 35%를 차지하는 기술주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지수가 좀 크게 하락한 겁니다. 이렇게 많이 사실 이제 지수가 3년 만에 반토막 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오히려 훨씬 적었던 것 같아요. 3년 맞습니다. 전에. 그 피해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네, 기초자산이 이렇게 급락하면서 홍콩 ELS의 피해 금액도 좀 천정부지로 불어났는데요. 5대 은행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손실액은 현재 1조 2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액 배상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이 원장이 0에서 100% 차등 배상을 발언을 하면서 전액 배상에 대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맞습니다만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액 배상이 사실상 조금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지난 2019년에 발생한 라임 사태나 2020년 옵티머스 사태처럼 금융사가 부실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품을 판매할 때 이 투자자의 판단을 흐렸다라는 그런 사실이 확인되면 전액 보상은 가능하지만 홍콩 ELS가 판매할 당시 상품성이 아예 없는 상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를 적용하기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또한 네. 판매사가 이 금감원이 제시한 방안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그런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도 전액 배상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올 이제 과징금이라든지 어떤 배상액의 규모에 따라서 판매 회사들,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들 주가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만큼 이번 주에 우리 글로벌, 특히 한국 증시에 영향을 끼칠 만한 주요 일정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캘린더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 금감원이 이 홍콩 ELS 배상안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화요일에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시장 예상치를 보면 전월 대비로는 1월보다 0.1%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 전년 대비로는 1월과 동일한 3.1%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열리는 연준의 3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이 이 통화정책 관련 발언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는 만큼 2월 CPI는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를 한 발 앞서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중국에선 인민은행이 2월 광의통화를 발표하는데요. 광의통화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결제성 예금의 합계인 이 협의통화에 정기 예적금, 또 금융상품, 금융채례 등을 더한 것으로 시중 통화량을 의미합니다. 현재 경기 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는 중국 당국은 이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 지난달 지급 준비율을 50bp 내리고 또 주택담보대출에 큰 영향을 주는 5년 만기 대출 대금리를 25bp 인하한 바 있는데요. 오늘 발표되는 광의통화를 통해서 이 통화량이 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금감원이 이복형 금감원장을 주재로 공매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와 소위 빠제, 이 배터리 아저씨로 잘 알려진 박순혁 작가가 개인 투자자 대표로 참석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이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2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함께 연준이 참고하는 핵심 데이터로 꼽히는 만큼 결과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제일 핵심 지표가 2월 CPI라는 거고요. 미국의 2월 CPI, 그게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끼치니까 중요하다는 거고요. 3.1% 전년 동기 대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월하고 비쌀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국내 증시 이번 주 어떻게 움직일지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엔비디아 반도체 주가 줄줄이 미국 시장에서 떨어지면서 지금 오늘 불안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이번 주 국내 증시 전망 증권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에 미국 연준의 3월 FOMC라는 대형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짙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미국의 2월 물가지표 발표를 전후로 약간의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만약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과 달리 전월 그리고 전년 대비 모두 하회한다면 꺼져가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불씨를 좀 살릴 수 있어서 증시 활력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기술주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출회가 됐는데요. 이번 주 기술주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최근 국내 증시가 좀 강세를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또 정기 주총 시즌을 앞두고 주주 환원에 대한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 점은 이 증시 하락에 좀 방어하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레이더 시간이었습니다. 박찬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